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운명의 날이었던 CPI 발표가 있었던 오늘 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했는데요.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한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날 발표된 CPI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결과였습니다. 전체 CPI는 유가 하락에 도움을 받아 지난달보다 0.5%포인트나 하락하며 예측치보다 낮은 3.2%로 내렸습니다. 또한 연준의 물가 측정의 핵심 지표를 할 수 있는 근원 물가의 경우 이번 달에 내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뒤집고 지난달 수치와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은 4%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하락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근원 물가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중요 지표죠. 이런 주거비가 지난달에 전년 대비 7.2% 상승해서 이번 달에 6.7% 상승으로 꽤 의미 있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신규 임대료의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CPI 조사를 하는 노동통계국에서 조사하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여전히 예전에 비쌌던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 계약을 매달 갱신하지 않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갱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대료와는 다르게 CPI의 임대료는 계속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뱀이 머리를 돌리면 꼬리는 한참 나중에 따라오지만 결국은 머리가 지나간 자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주거비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근원 물가의 하락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봐야겠죠. 그리고 주거비 이외에도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다른 서비스 물가에서도 약간의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고용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고용도 약세가 시작되면서 임금 상승률에 제한이 걸렸고 그게 서비스 물가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었죠. 일단 장기 채권 수익률이 폭락에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금리 전망이 내렸음을 의미하죠. 실제로 시장은 연말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8%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파월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 좀 달아올랐다 싶으면 작정하고 나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퍼부을 것이지만 그것은 겁먹은 댕댕이가 짖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허풍일 뿐이고 금리를 더 올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리 전망치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달러는 폭락에 가까운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가 오늘 주식시장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S&P는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일간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오르며 초강세였습니다. S&P를 보시면 지난 3달간 연속 하락했던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뚫어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뚫고 직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다를 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서 이후 횡보를 하다가 금리 인상 종료가 확실해질 때 다시 상승세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현재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종료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굳이 횡보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빅테크들도 모두 크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이틀간 10%가 넘게 오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런 급등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주식시장 역시 지난 3개월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산타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정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물 ETF 관련 소식 때문입니다.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이 현물 ETF를 뒤늦게 신청한 일부 펀드들의 의견 청취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7일 이전에 SEC가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할 것이라 전망을 했었는데 바로 이 전망을 믿고 17일 이전 승인을 기대하면서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겠죠. 하지만 17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소식이 없자 안 그래도 이 단기 투자자들 위주로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관련 소식통 중 가장 유명한
유명한 분석가인 제임스 세이퍼트가 현물 ETF 승인이 17일 이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 소식에 17일 이전 승인을 기대하며 들어왔던 트레이더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이즈에 가까운 소식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건 그냥 기회를 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당장 눈앞에서 승인이 일어날 거라 멋대로 기대하고 들어온 진짜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승인은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17일에 나오든 1월에 나오든 3월에 나오든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힌트만 줬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만큼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뉴스에 팔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노이즈에 의한 하락이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권과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분류는 이렇게 되지만 멘탈이 전부 다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쪽이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하느냐? 시장이 지금처럼 불확실할 땐 한쪽이 나쁘면은 다른 한쪽이 좋으면서 상쇄를 시켜주고 나중에 불장이 오면 어차피 다 같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6대4라고 해서 주식 6, 채권 4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완벽한 포트폴리오였지만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간 2000년대 중반 이후 6대4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과 채권이 아니라 이걸 대체할 포트폴리오가 채권이 아니라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높은 성장성은 비트코인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만 섞어도 눈에 띄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비트코인을 5% 섞으면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코인을 더 많이 섞을수록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개월간 노래를 부를 때 실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달간 주식시장이 안 좋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급등하는 걸 보면서 단톡방이나 댓글 등으로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미 안 좋고 비트코인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타이밍이 기회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별 의미도 없는 단기성 노이즈의 가격이 하락했고 주식은 3개월간의 하락을 모두 잊을 만큼 가격이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타이밍에 그동안 못했던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행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금을 한 번에 몰빵하여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로 분산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 됩니다. 쉽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안 하시겠죠?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는 걸 사고 내리는 건 쳐다보지도 않는 어쩔 수 없는 개미의 속성입니다. 이제는 또 주식이 올랐고 암호화폐는 내리는 것 같으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후회하다가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해야죠. 옮기려면 오를 때 팔아서 내릴 때 사야죠. 이런 때를 놓쳐버리면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똑같은 후회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남들이 더 오를 거라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은 도박입니다. 최소한의 공부가 된 이후에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보고는 싶은데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아직 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기회를 주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제가 직접 만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기 전과 본 후로 투자 인생의 방향이 갈렸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확인했듯 방향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금리 인상은 끝이 나고 물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내년 중순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착륙 정도의 케이스를 산정한 것이고요. 만약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6월이 아니라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가장 평균적인 의견이죠.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UBS의 경우는 내년 2분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연준이 내년에만 금리를 무려 2.75%나 내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릴 때만큼이나 가파르게 내릴 거란 예측이죠. 만약 모건 스탠리의 예측대로 연착륙이 되며 6월 정도의 금리가 내린다면 시장엔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게 딱 적당한 골디락스죠. 그렇게 되면 증시는 심한 실적 하락의 압박은 없으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유동성 증가 호재로 상승이 확실시되죠. 다만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한데요. 만에 하나 UBS가 말한 것 같은 경기 침체로 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증시는 유동성 증가보다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경기보다는 유동성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증시의 하락을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 나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상쇄해주고 또 비트코인이 나쁘면 증시가 오르면서 상쇄해주고 그러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불장이 오면 다 같이 오르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죠. 이번 포트폴리오 진입의 기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가을도 가고 거의 겨울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요. 시장에도 조금씩 연말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산타 할아버지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과연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돌아오게 될까요? 만약 돌아오신다면 그동안 못 받았던 선물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은 풍성한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